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로써 세 모녀를 포함한 대한항공 총수 일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는데요. 네, 이 시간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진그룹 일가,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됐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법원의 잣대가 지나치게 엄격한 것이 아니냐, 또 반면에 너무 지금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남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두 말 다 맞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김영수 체제 이후로는 그 영장 자체를 상당히 그러니까 불구속 재판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수사기관은 사실은 조금 느리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방식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것을 실적으로 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번을 다 이제 기각됐다는 건 사실은 검찰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이고, 사실 근데 내용을 좀 보자면은 지금 조양호 회장에 대한 5가지 혐의가 국제조세조정법, 뭐 특경법상의 횡령, 그리고 변호사법, 그리고 약사법 같은 형태인데, 각각의 경우가 사실은 이게 구속 사항이냐라는 논란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입증의 문제도 사실 가능하냐? 왜냐하면 이게 별건 수사라는 문제가 생기는데, 원래는 이제 500억에 넘는 고 조중훈 회장의 전임 회장의 상속세 부분을 수사하다가 별건으로 됐던 부분인데, 그러면은 법원에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러니까 원래로 했던 부분이 아닌데. 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도 사실은 좀 고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사실은 구속영장을 조금 과하게 했다는 것과 네. 법원에서의 판단도 사실은 그렇게 무리한 것이 아니다. 두 가지가 지금 맞서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데 국민 여론은 좀 다르다는 거. 이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또 수사 동력이 사실상 끝난 거 아니냐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뭐 실제적으로는 동력이 좀 상실된 건 맞죠.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지금 공정거래법상에서 이제 일감 몰아주기 쪽도 한번 이제 살펴보겠다. 그리고 이제 뭐 보통 처남들이죠. 조양호 회장의 처남들 관련된 부분이고, 상속세 부분은 아직 지금 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영장을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그건 조세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기존의 것과 같이 할 수 있냐라고 하면은 일종의 그러면 뭐 언제 말하는 사실 좀 감정적인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건 조양호 회장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과의 감정적인 문제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조금 이제 불구속 상태에서는 재판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이 강진 여고생 사망 사건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이 김 씨를 피의자로 지목을 하면서 살인 사건으로 규정을 했는데, 결정적인 증거 어떤 것들이 나온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그 용의자 김 씨, 지금은 피의자로 전환했습니다. 네. 이 씨의 그 트렁크에서 나온 낫입니다. 그러니까 낫에서 지금 죽은 그 여고생의 DNA, 그러니까 땀 성분이 포함된 DNA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그때 이제 전기 이발기도 같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발표하지 않았고요. 그 안에 이제 그 전기 이발기를 다 분해한 것 같습니다. 분해해갖고 그 안에 있는 이 여고생의 땀 DNA를 찾아갖고, 결국은 뭐냐면 지금 시신의 그 머리가 다 깎인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건 연결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용의자 단계가 아니는 피의자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뭐 평소 조카처럼 대했다고 하고, 그런데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까지 세웠다는 거는 뭔가 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해서 좀 의문이 나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성적인 목적이었다고 하면은 이게 우발적인 것이 더 합리적인 설명인데, 네. 계획을 이틀 전부터 경찰이 발표합니다. 그러니만은 낫과 이발기도 배낭에 넣어 준비했다는 게 이틀 전이라고 하는데, 그럼 그걸 이제 준비를 했다는 거냐? 그럼 이제 이거 성범죄를 준비했다는 거냐? 사실 그게 가능하냐? 그러면 어떤 형태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럼 이거 두 가지가 공존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원래의 어떤 성향이 존재했고, 실제로 그것은 이제 살인의 의도는 없었지만은 어느 정도 성범죄 의도는 존재하는 정도로 이게 범죄가 구성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또 김 씨가 예 양의 머리카락을 또 삭발한 것도 좀 언뜻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증거 인멸의 목적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어떤 변태적 행위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까? 사실 지금 이제 후반부의 프로파일러들이 이제 후배들이 지금 전남청 쪽에서 이제 두지고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네. 다른 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전기이발기로 이 깎았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이건 진짜 저를 포함해서 프로파일러들이 지금 교과서를 두지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이런 사례가 있느냐? 그리고 미국의 그 많은 사례 중에 그게 있느냐? 근데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그것을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만약에 적용하면 이거는 조금 수위가 높은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쉽게 설명하려고 하면은 그 모발을 없앰으로써 이게 이제 시신을 확인 못하게 한다는 것은 설명은 되는데 네네. 그걸 하필 그 수단으로 했냐는 것은 사실은 프로파일러 반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면의 목적도 있지만은 실제로 흔히 말하는 성도착은 또 분명히 존재한다. 그러면 성도착이 동기가 된다고 하면은 네. 이건 수사 방향이 엉뚱하게 저 다른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다른 쪽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하고 있는데 이게 확정적인 건 아니다. 수사는 그쪽으로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카락을 삭발한 사례는 상당히 좀 드문 경우가 보죠. 우리나라에는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거의 없고요. 예. 근데 이제 외국의 사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것은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 부분이 상당히 수위가 높은 부분이라서 예. 그렇군요. 예, 뭐 이렇게 김 씨와 A양의 행적부터 범행 동기 또 사망 원인까지 여전히 미궁 속인데 자칫 미제 사건으로 남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나마 이제 이발기를 발견함으로써 용의자 단계와 피의자 단계는 다른 건 뭐냐면 용의자 단계라고 하면 별개의 두 사건이 되는데 예. 피의자 단계는 같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금 문제는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동기를 확정해 줄 수 있는 물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미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미제 사건이라는 건 무슨 문제가 되냐면요. 다른 사건과의 연관성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제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좀 경찰로서도 골치 아픈 예. 부분인데 가장 문제는 그 가족들이죠. 그 억울한 걸 어떻게 풀겠습니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더 이상 나올 것이 있는가라는 데 좀 의문이 시신의 부패 정도 상당히 좀 심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할 내용이 좀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원래 생각대로라면 네. 조금 그 시신의 표면에서 혹시라도 상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워낙 습하고 너무 오래됐습니다. 사실은 뭐 8일이 뭐 오래됐냐고 말씀하시겠지만은 바닷가의 습기를 머금은 그쪽의 상황을 봤을 때는 생각외로 부패가 빨랐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건도 상당히 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관악산 여고생 집단 폭행 사건. 10대들이 또 이렇게 참 충격적인 폭력을 저질렀군요. 진짜 잊을만하면 네. 나타난 부산도 그랬고 대전도 그랬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현직 경찰은 이게 이제 각 경찰서마다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지금 사건처럼 이제 그 피해자에 관련된 분들이 청와대 청원도 올리면서 이게 네. 사건화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실제로 이 그러니까 다수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적지 않게 존재한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국민들 이해하기 편하실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폭력성이 높으냐라고 하면은 이거는 일종의 표현형의 범죄라고 하거든요. 익스프레시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렇게 누군가 때림으로써 네. 거기에 그 때린 가해자들을 쉽게 못 보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서열을 높이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무자비하게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비명도 못 지를 정도로 폭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이 청소년기의 집단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해자들이 또 어떤 처벌의 수위가 어떻게 될 것이냐, 또 10대들이기 때문에 처벌은 또 약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던데요. 지금 수사하는 건 공동상해, 공동추행인데요. 네. 실제로 공동상해 쪽은 법 적용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 야간에 다수가 뭐 흉기를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근데 자체 형량은 높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런데 소년법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형량이 부정기형으로 많아봤자 뭐 5년에서 7년 이 정도일 수 있고 예. 여러 가지 이제 뭐 합의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줄어들 수 있고 지금 뭐 추행 부분은 사실은 입증하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추행의 목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구체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범죄가 성립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좀
피해자로서는 굉장히 그 답답하고 좀 뭐랄까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가해 학생들이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SNS에 자랑하듯이 이렇게 다닌다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단순히 처벌이 약해서만은 아닐 것 같아요.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지 어떤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덕성, 흔히 말하는 자기가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자체가 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자체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 무엇인가 성인이 됐고 조금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의식을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소년법을 아무리 좀 높인다 한들 이것이 처벌이라는 생각을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그 미국 같은 데나 서구 같은 데서는 이제 폭력 감수성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성 교육을 통해서 공감 능력을 키우는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처벌은 받지만은 경과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낮춘다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 나이를 낮춘다고 해서 굳이 그것이 이 아이가 도덕성을 갖는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도덕성을 갖게 해야지 하고 본인이 아파해야지만이 이 아이들이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처벌도 처벌이지만 뭔가 좀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것 같고, 자, 또 이 얘기도 좀 해볼까요? 이 기무사가 촛불 집회에 군 장비와 병력 투입을 검토했다. 이런 지금 문건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좀 황당하고 사실은 뭐 가공에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인데요. 네. 군 인권센터에서 얘기한 건 실행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이 이걸 통제하지 못한다는 가정하에서 말하자면 기계화 부대와 공수부대와 병력을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라고 하는 작전 계획 같은 거를 수립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 기무사가 하느냐 이 말이죠. 네네. 기무사는 방첩 정보기관인데 왜 기무사가 그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내용 자체는 사실은 마치 그 작전을 하듯이 구체적으로 실행 계획이 났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수사가 들어간다면 어떤 법적 절차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일부에서는 이제 이게 자체가 그것을 용인했던 한민구 국방부 장관 용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김관진 국가안보실 전 국가안보실장도 용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면 내란 음모, 예비 음모죄가 된다고 하는데 글쎄 문제는 이게 이제 그 일반 구체적인 계획 정도거든요. 네. 이것을 어느 선에서 판단할까는 좀 논란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사건, 사고 소식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배상훈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